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바뀐 이후에 수많은 언론사에서 이게 잘 됐다 못됐다만 막 이야기를 했지, 사실 그 법이 개정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. 사실 우리는 뭐 잘 됐니 못됐니 관심이 없다. 어쨌든 이 법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아있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장수영 변호사입니다. 오늘 진행 맡았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법률사무소 감정의 대표 변호사 김구락 변호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법무부 및 우리 하나로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김승진 변호사입니다. 실거주라는 이야기를 좀 전에 김승진 변호사께서 하셨어요. 이제 집주인이 정말 세를 안 놓고 자기가 정말 그 집에서 살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,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아니 집주인이 그냥 거짓말로 내가 살래 안녕 그걸 믿고 나갔어요. 그렇죠. 근데 알고 봤더니 지가 안 살아. 또 세를 놨어. 더 비싼 월세를 주고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러니까 그 실제 거주를 그 네.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면은 뭐 자기 집에 자기가 산다고 하니까 이것까지도 뭐 계약 갱신 요구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하면은 집주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일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진짜 사는지 안 사는지 좀 빈감하다. 갑자기 저쪽에 뭐 대구로 특정 아파트 브랜드를 좀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그 동호대거래 Z 뭐 아파트에 살다가 집주인이 아파트 살다가 갑자기 어느 옥탑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살 거다 나와라 라고 하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?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 살다가 망했을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경제적 상황 때문에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, 자,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발생하면 자 나가라겠다. 그러면은 임차 입장에서는 일단은 버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버틴다. 구체적으로 당신 또 여기 살 건지 말 건지를 갖다 증명해봐라. 요걸 하는 거죠. 예. 야, 그거를 요걸 하는 거죠. 어떻게 증명해요? 근데 뭔가 계속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 나가라 할 때, 나가라 할 때 네. 그때는 뭐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여기 살 사람이 아닌데 산다고 우기면은 버티셔야죠. 그럼 뭐 안 되면은 집주인이 소송을 제기하겠죠.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실제 거주를 하겠다는 거는 집주인이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. 아까 계속 강 변호사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도 판사가 그렇죠. 모르면은 모른다. 집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 살 거다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는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.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상당한 좀 준비를 탄탄하게 해야지만 그렇죠. 계약 갱신 요구권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속아서 퇴거를 했다. 그러면은 속아서 나가버렸다, 이미. 속아 나가버렸다. 비워줬다. 그러면은 집주인은 그 임차인, 세입자의 정당한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것이 되겠죠. 그러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. 네. 이게 지금 이어지는 문제죠. 임대인이 실거주 혹은 임대인의 가족이나 뭐 직계 좀비속이라고 표현했는데, 어른이든 아이든 이런 사람들이 실거주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판단하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? 결국엔 이건 아까 제가 판사가 판단합니다. 그렇죠. 그럼 판사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? 알아두셔야 될 것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입증 책임이 임대인한테 있다. 내가 실제로 산다. 우리 부모님, 내 애가 살려고 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임대인이에요. 그러면은 임차인은 이렇게 물어보겠죠. 증명해봐. 자, 그러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? 일단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서울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새로 살고 있었는데 대구에 발령이 났어. 근데 내가 세를 준 거는 대구에 있는 아파트란 말이야. 네. 그럼 발령이 이사발령장이 딱 있을 거 아닙니까? 발령이 났다라는 거는 증명이 가능하다. 네. 근데 문제는 증명인데 임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계약 체결 당시에 내가 거기에 살 거라는 걸 몰랐다가 그렇겠죠. 자기 입장에서 그 2년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내가 바뀔 수도 살 있겠죠. 생각이 생겼을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이때는 상당히 입증이 어렵습니다. 이때는 정말 임차인이 버텨도 정말 어려울 거예요. 근데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우리 애가 대학을 가요. 근데 우리 집이 상격동에 있어. 우리 애 경북대 보낼 거야. 근데 2년 딱 세를 줬는데 진짜 우리 애가 2년 후에 경북대 합격을 딱 했어. 그럼 미리 알 수 있었을 수도 있었잖아요. 그리고 또 우리 애가 군대를 가. 군대를 가는데 2년 후에 들어오잖아요. 그럼 2년 후에 군대 갔다 온다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 쓰면 될 것 같아요. 미리 알 수 있던 사유는. 미리 좀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본다. 라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합의해서 쓸 수 있다면 그게 지금 강한 입증이 될 수 있겠죠.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국토교통부에서 그렇죠. 이렇게 작성해서 한 걸 거의 다 모든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계약 갱신 요건 행사가 이제 뭐 많아지고 그러면은 아마 표준임대차 계약서도 바뀌지 않을까. 갱신 요건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갖다가 그걸 체크하는 조항도 아마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
예측을 해봅니다.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. 네. 자, 여기서 또 주푸변의 팁. 자, 임대인이 정말 살려고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보내고 쿨한지. 불안지 응. 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요? 자, 자 보세요. 자, 제가 살 예정이니까 나가세요라고 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. 아, 저 예를 들어서 제가 월세를 100만 원 준다고 쳐요. 그럼 질문을 해보세요. 그러면 그럼 월세를 한 2, 30만 원 더 올려드릴 테니까 살면 어떻겠습니까? 라고 하는 거야. 월세를 막 확 올려주는 거지. 근데 아니, 자, 세입자가 먼저. 세입자가 월세를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월세 더 낼 월세를- 테니까 살게 해주세요. 근데 이 말 해도 돼. 왜냐면 어차피 이거 상한에 걸려가지고 5%밖에 못 올리니까. 네, 일단은 150 줄게. 팁 좋다 이거. 딱 해요. 그러면 갑자기 임대인이 아 그렇다면 뭐 바로 그럼 이거 거짓말이잖아. 나네. 다른 사람 집에 있는 사정을 어떻게 소속들이 다 알겠어요, 임차인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. 이게.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인이 이걸 2년 쪼카를 행사했을 때 막는 이유는 정말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월세가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월세 더 올려줄게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걸 딱 물면은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소리죠. 그렇죠. 요 팁 어떻습니까? 자, 단타 인정하겠습니다. 1루타. 아, 나이스. 자, 그런데 자 이거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이런 미끼를 덥석 물어서는 안 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왜냐하면 채팅창에 너무 세입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. 그렇네. 충분히 임대인 입장에서도 유리하게 생각할 수 있고. 우리가 들으면 임대인이 이제 그걸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. 그렇지. 팁 너무 많이 주지 마 그랬어.